주말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있는 곳이죠. 김현진의 시크릿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교육 정보 전해주시는 분이죠.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원장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달에 인터뷰 진행할 때만 해도 여름이었거든요. 네. 지금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는데 가을 남자가 돼서 들어오셨네요. 네, 좀 긴팔을 꺼내서 입었거든요. 네. 네. 가을이 금방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금방 다시 이번 달에는 뵙게 됐는데요. 대학 입시 지원 그리고 SAT, ACT 시기 중이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로 이제 저희 게이웨이를 하는 학생들이 지금 원서를 거의 마감하는 시기고요. 네. 또 이제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지금 지원하면서 또 게이웨이 2차가 시작되면서 또 새로운 학생들을 원서 준비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SAT, ACT 시험 계속 매달마다 있어서 그런 걸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상담이 또 워낙 많아요. 네. 역시 가을은 또 뭔가가 결실도 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달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은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 정보와 팁이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이 주제 아마 학부모님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SAT, ACT 시험 그리고 대학 입시 지원 준비시키느라 정말 바쁘게 달리고 있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이신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 972-515-0330번이고요. 자세한 프로그램이 또 웹사이트에 항상 업데이트가 됩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웹사이트 www.berkeley2 숫자 2예요. 아카데미 academy.com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 이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에 대한 웨비나 연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9월 3일 날에 저희가 웨비나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돈에 대한 거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참석을 하셨어요. 반응.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이제 그때 뭐 영어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영어 때문에 못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대를 놓치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네. 정말 대입 원서 준비 기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웨비나에서 꿀팁을 얻어 가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만약에 웨비나에 참석을 못했다,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크릿을 들으면 여러분들 오늘 꿀팁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테일한 정보 들으시면 또 버클리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과 신뢰 굉장히 높아질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이제 10월 1일 날 또 네. 팹사가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기도 시기인 만큼 그래서 일찍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인터뷰를 원장님과 함께 전해드리다 보니까 처음에 전해드릴 때는 아직 저도 입시를 여기서 치르지 않았고 아이도 입시 치르려면 시간이 있어서 팹사라는 단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 들으니까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놓치셨던 분들 너무 아쉬웠을 텐데요. 이번에 또 한국어로 이 토픽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국 대학 등록금 사실 다 내고 다니면 바보다라고 할 정도로 비싼 만큼 기회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셔서 그 튜이션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내야 된다고 자기가 그걸 내야 된다고 하셔서 튜이션이 높은 학교는 차라리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아는 학생들 중에서 그 풀 프라이스를 전부 다 혼자서 내고 가는 학생들은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반 이상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학교의 튜이션 때문에 아니면 그게 프라이스 태그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는 학생에게도 기회를 좀
뭐라 그럴까 깎는 게 그렇네요. 되고요. 예. 네, 뭐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것을 피하려고 지원을 안 한다면 내 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초이스가. 그렇군요. 하지만 내 돈 다 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은 그만큼 방법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정하는 게 이제 cost of attendance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tuition, room and board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봤을 때 이만큼이고 또 이제 학생이나 그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이제 need-based나 merit-based, financial aid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financial need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덜 버시면 덜 버실수록 정부나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이제 프라이스 태그 때문에 학생이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런 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 입시를 치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FAFSA 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FAFSA가 뭐냐 그것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리고 FAFSA가 이제 크게 이제 scholarship financial aid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need-based financial aid 그리고 merit-based financial aid로 나눠지는데 need-based financial aid가 이제 FAFSA가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need-based financial aid는 자기 그 가정의 재정, 그 재산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정해지는 financial aid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FAFSA가 이제 Federal Application for Financial Aid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가정의 tax return 작년해나 이번해 그 tax return을 보고 거기에서 알맞게 이렇게 정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랜트를 받거나 스칼러십을 받거나 론을 받거나 워크스터디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덜 받겠고 그 돈을 덜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얼마나 이 지원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need base라는 말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서도 그러니까 institutional federal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그게 있고요. 네. 학교에서 주는 institutional financial aid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need based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CSS 프로파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학생 그 가정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그러면 정부에서 이만큼 받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만큼 받고 그래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그 조금씩 퍼센티지는 다르겠지만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학교 측에서 그 financial need가 그 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은 정부 부담, 이만큼은 학교 부담, 이만큼은 이제 학생 부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렇군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학생이 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군요. Need-based Financial Aid에 속한 것이 바로 이 FAFSA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이 need base로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또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need base와 다른 것이 merit base인데요. 그럼 merit base는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merit base는 이제 학교 측에서나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중요시하느냐. 그래서 이제 학업이 우수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스포츠를 잘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재정 상태와는 상관이 없이 그 학생이 얼마나 어느 분야에서 우수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불을 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merit base는 어떤 특정 그 학교에서 원하는 요구 사항이 충족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그리고 이제 많이 아시는 부분이 이제 National Merit Financial Aid거든요. 네. 이제 매년 이제 11학년들이 보는 PSAT가 그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테스트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이제 거기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서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PSAT score top 1% in the state. 그러니까 상위권 1%에 들어야 이제 퀄리파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원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해서 다른 요소들도 넣어서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내셔널 메리트 스칼러십 정도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사실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자기 학업이나 네. 아니면 이런 거를 잘 또 우수하게 하면 거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애캐데믹 쪽으로 이렇게 메리트 베이스를 주는 그런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T나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서 시험을 안 본 아이들은 이걸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놓치는 거네요. 하드 팩터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자기가 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요소가 SAT 스코어나 ACT 스코어인데 그게 없으면은 여기서도 탈 수 있는 돈도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수한 성적 혹은 스포츠나 예체능 계열의 우수한 경력으로 선발되는 이 메리트 베이스 사실 미리 알고 일찍 준비를 해놔야 낼 수 있는 점수기 때문에 메리트 베이스처럼 또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뭔가가 이렇게 특출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는 것 외에 다른 학자금 보조 종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merit base하고 need base하고 또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저소득층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 이제 대표적인 게 퀘스트 브리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학생이 그거에 이제 그 가정이 한 6만 5천 불 미만으로만 하고 그리고 학생이 뭐 상위 5% 10% 안에 들고 한 SAT 점수가 1,300, 1,350점에서 이상으로 하면은 네. 이거 퀄리파이해서 늘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약간 양쪽 다 본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이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니드도 있으면서 공부도 잘하는 경우. 네. 그렇군요. 엄친하죠. 네. 네, 그런 학생들. 퀘스트 브리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면은 이게 좋은 프로그램 왜 좋으냐면은 이제 거기 그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고 네. 그 프로그램과 파트너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거의 모든 우수한 아이비리그나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퀘스트 브리지하고 파트너리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파트너된 학교에 합격이 될 시 풀 라이드를 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모든 튜이션이나 그런 거를 전부 다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퀘스트 브리지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성적도 보고 어느 정도 니드도 본다라는 건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 프로파일을 보면은요. 네. 70% 이상이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대학교를 가는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immigrant family나 아니면은 이제 저소득층에서 이 학생이 처음으로 대학교를 지원한다 이런 학생들이 많고요. 네. 예, 또 그리고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돼야 되고 또 하이스쿨을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여기서 졸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조건들이 있군요. 이런 내가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또 그 에이드를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4년 동안 웨이브가 되는 거니까요. 너무나 또 좋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업을 꾸준히 잘 해오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 퀘스트 브리지 프로그램에 맞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상을 주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런 좋은 양질의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데리고 오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need financial 그거를 보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퀘스트 브리지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대학교가 이 학생을 accept 해도 이 학생은 우리 튜이션이나 이런 게 너무 높아서 못 올 것 같다. 이런 학생들은 합격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퀘스트 브리지가 그거를 부담해 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학생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또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이 퀘스트 브리지 프로그램은 어떤 대학이나 다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된 스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보신 대학교들은 거의 퀘스트 브리지하고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아이비리그나 이렇게 좀 하이 랭킹 그런 프리스티지한 학교들은 거의 다 퀘스트 브리지하고 파트너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아마 모르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많은
많은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철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웹사이트에서 어떤 대학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구글 들어가셔서 퀘스트 브리지를 치시면은 거기로 가시면 거기 파트너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퀘스트 브리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그 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 bridge 다리 역할을 하는 건데요. bridge.org. 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영어 시간 같네요. 철자를 말씀해 드리니까 마감이 있다고요, 원장님. 네, 그게 이제 9월 29일 날이 마감이거든요. 9월 2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웹사이트 가서 리스트는 봐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버클리 아카데미에 문의를 해주시면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원장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가능한 그 지원 프로그램들인데요. 한국 학생들이 또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떨어져서 유학 온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FAFSA나 다른 학자금 보조에 쉽게 지원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받는 거는 그게 힘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federal government 그러니까 미국 전체 government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institutional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줄 수 있는 돈이나 그리고 어떤 주 같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인터내셔널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CSS 프로파일을 통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건데 이제 이 CSS 프로파일이 그 학생의 재정 그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이제 학교 측에서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일단 CSS 프로파일 할 때 그래서 잘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헷갈려요. 아까는 FAFSA였는데 네. 이번엔 테스파예요. 네, 그러니까 텍사스 T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테스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텍사스 레지던트만이면. 거주만 증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터내셔널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이 텍사스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했다. 그리고 여기 하이스쿨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레지던시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텍사스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에 UT나 이런 데는 그 레지던시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도 적합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인스테이트 튜이션을 낼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인데요. 이 테스파. 네. 테스파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학자금 보조를 받는 이 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에게 해당되는 또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그 길이 어느 쪽으로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전문가에게 또 상담을 받고 정확하게 플래닝을 잘 해야 이 에이드도 잘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옵셔널이라서 테스트를 안 봐버리면은 이런 merit based financial aid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은 잘하고 합격이 됐는데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너무 많이 벌지도 않고 너무 적게 벌지도 않아서 그런 좀 어중간한 부분에 제일 어렵죠. 예, 그래서 부분에 계신 분들이 항상 이제 대학교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merit based는 그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은 이런 merit based financial aid 같은 걸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교 측에서 특히 이제 이 학생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 돈을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합격이 우선 되면은 그 합격이 되면 이제 그 학생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이 학교가 나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나는 뭐를 좀 요구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갖고 흥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원서를 지원을 하고 합격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가 와요. 그렇지만 대학들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어느 대학에서는 적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적게 지원한 대학이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연락을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 다른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나를 원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정말 주는데 딜을 하는 거네요. 네, 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합격이 됐으면은 학생한테 더 유리한 부분이 이제 갑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내가 갈 수 있는 초이스가 많을수록 얘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라고 뭐 그렇게 프라이프하게 하면 안 되고요. 네. 내가 진짜 너의 학교로 가고 싶은데 내가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다른 학교는 이만큼을 준다고 한다. 이거를 뭐 매치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충분히 너희 학교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건을 가능성을 더 네, 그러는 거죠. 열어두는 거죠. 네, 험볼하게. 아, 그렇죠. 네. 그게 포인트네요. 네. 너무 또 이렇게 거만하게 네. 너 이거 해줄 거야? 나 그럼 너한테 갈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딜이 브레이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난 너희 학교에 가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못 벌어거나 우리 재정 상황이 이래서 이 학교는 도저히 내가 파이낸셜리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성적도 우수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원서를 안 낸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네. 거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격이 되고 파이낸셜 패키지를 받고 그때 이제 정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한국 부모님들 그리고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빈칸에 딱 정답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정말 007 작전 같기도 하고요. 네. 약간의 그 연애에 있어서의 좀 밀당 같기도 하고. 네. 네. 이것을 잘 또 핸들을 하시면 원하는 대학에 성큼 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버클리 아카데미가 마련할 수 있는 그 대학 지원 학자금 보조 신청 조언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프로그램 이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학 전체 원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로 따로 그냥 FAFSA만 이런 파이낸셜 에이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대학교 그 입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저희 게이웨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카운슬러 선생님이 그 학생을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아울리로 뭐 도움이 필요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또 CAS, College Admission Service라고 해서 아울리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무료로 이제 컨설테이션도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설테이션으로 뭐 뉴욕에서도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특히 이번에는 이제 LA에서 전화 오신 분이 네. 있었는데 학생이 지원을 받고, 예,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약간 뭐가 태클이 걸려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 특히 네. 정부 쪽으로 가는 FAFSA나 이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대입 원서나 이런 그 파이낸셜 에이드와 관련된 것도 그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돈을 내셔야 정보를 드려요.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취자 한 분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입학률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으시네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자금이 많이 나와서 충분히 그걸로 통해서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대학교 측에서도 학생의 그 부분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네.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need blind 학교들이 있고 need aware 학교들이 있어요. need blind 학교들은 내가 이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을 볼 때 합격할지 안 할지는 그 need 그런 거를 안 보고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는 네, 말이네요. 그렇지만은 그런 학교들은 그거를 잘 얘기해줘요. 웹사이트가 prominently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좀 안 보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좀 리서치를 하셔야 이게 이 학교가 need aware이구나. 그럴 경우에는 그 학교 측에서 이 학생이 합격이 돼도
우리 학교에 못 올 것 같다. 그럼 합격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고 나서 지원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퀘스트 브리지나 이런 메릿 베이스나 이런 걸로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걱정하지 않죠. 네. 정말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기회, 프로그램들 있는데요. 1대1로 또 대입 원서나 에세이에 대해서 도움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게이트웨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hourly college admissions service 이런 그 서비스도 다 여러분들 니드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또 상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은 질문의 그 배경이 학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돈을 내는 학생들을 먼저 뽑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버클리 아카데미 972-515-0330번입니다. 972-515-0330번이고요.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 www.berkeley berkeley 숫자 2 academy.com으로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 올해에도 명문대에 또 붙은 소식들 많이 또 저도 전해 들었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 좀 많이 알려야 돼요, 원장님. 네. 어떤 친구들 또 성공적인 케이스 있었나요? 네, 매년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줘서 좋은 대학교 이제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제 아이비리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매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교들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차원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축하해주는 일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이비 그 학교들 그냥 나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버클리 아카데미 통해서 또 같이 달리고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친구들입니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브라운, UT 어스틴, 듀크, 라이스, 밴더빌트, UC 버클리, 존스 홉킨스, 코넬 그리고 에머리까지 다들 꿈꾸는 대학 아니겠어요, 원장님? 또 너무 같이 노력한 또 결과이니까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선 원장님 오늘도 귀한 정보 나눠주셨는데요. 또 가을이 이미 왔으니까요. 다음 달에 모실 때는 트렌치 코트 입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인터뷰 10월 10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람 세팅해 두시고요. 시크릿 통해서 또 좋은 교육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번입니다. 972-515-0330번입니다. 제임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학생들이 특히 시니어들이 좀 스트레스풀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즐겨라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한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모두 다 즐겼으면 네, 좋겠는데 스트레스풀 하긴 하겠지만은 또 익사이팅한 타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재정이나 이런 거에 걱정이 돼서 더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으면 특히 또 팬데믹이고 하니까 만약에 좋은 정보로 인해서 그런 거를 덜 했으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항상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이 생각하면요. 지금 얼마나 좋은 때일까요? 정말 꿈을 꾸고 자기의 목표 설정해서 또 함께 달려나가주는 부모님 그리고 또 전문가들 있으니까요. 너무나 좋은 때다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